교재는 266페이지 제7회 실무 기출문제가 되겠습니다. 2022년 7월에 치렀던 91회 기출문제를 2023년도 데이터로 변환해서 풀어볼 수 있도록 만든 문제가 되겠습니다. ERP 인사 시뮬레이션은 기초 데이터가 있어야 문제를 푸실 수 있습니다. 나눔 클래스 데이터 다운로드 방법 참조하셔서 6507에 주식회사 쌍용가전 한여란으로 로그인 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ERP 프로그램의 회사가 6507 주식회사 쌍용가전, 사용자는 ERP 1310이 한여란으로 로그인 하시면 이렇게 창이 뜹니다. 그럼 7회 문제를 푸실 수 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핵심 ERP 사용을 위한 기초 사업장 정보를 확인하고 그 내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디 가서 볼까요? 사업장 정보니까 시스템 관리의 회사 등록 정보, 사업장 등록이죠. 첫 번째, 회사 본사 사업장의 주 업종 코드는 721000 정보통신업이다. 본사, 회사 본사 선택하시고요. 신고 관련사항 탭으로 오세요. 721000 정보통신업 맞네요. 자, 동그라미. 두 번째, 회사 본사 사업장은 당회사 본점 사업장이다. 자, 본점의 여부는 기본 등록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점 여부 여로 되어 있죠. 그래서 회사 본사가 본점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인천지점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는 121 인천이다. 인천지점 오시고 관할 세무서 여기죠. 121 인천 맞네요. 동그라미. 쌍용가전의 인천지점 사업장은 당회사의 주총괄납부 사업장이다. 중총괄납부 사업장은 주총괄납부 사업장 등록 클릭하셔서 여기 있습니다. 쌍용가전 회사 본사와 인천지점이 속해 있어요. 그래서 납부는 본사에서 하고 신고만 각 본사와 인천지점에서 신고를 하게 되는 주사업장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납부 사업장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4번은 주사업장 아니고 종사업장이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1번의 답은 4번. 두 번째, 다음 중 핵심 ERP 사용을 위한 기초 부서 정보를 확인하고 내용으로 옳은 것은 부서 등록입니다. 클릭. 현재 사용하지 않는 부서는 총 4개다. 사용하지 않는 것은 사용기간이 입력되어 있는 거죠. 즉 2023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 사용기간이 된 거는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몇 개 있어요? 2개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죠. 쌍용가전 회사 본사 사업장은 속한 부서는 모두 사용 중이다. 자, 본사 소속된 거 하나, 둘, 셋, 넷, 5개, 6개인데 모두 사용한다 그랬는데 틀렸어요. 어디 안 되고 있어요? 기획부와 해외 영업부는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틀렸죠. 영업부문 속한 부서는 모두 사용 중이다. 2000번 영업부문입니다. 영업부문은 여기 있죠. 그런데 지금 사용되는 곳은 국내 영업부밖에 없네요. 그래서 또 틀렸습니다. 6000 교육부문에 속하 있는 부서는 7100 교육부만 존재한다. 6000 교육부문은 7100의 교육부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딩동댕 맞는 답이죠. 자, 그래서 2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번 당 회사의 사용자 권한 설정, 인사급여관리 모듈 한여란 사원의 설정 내용을 확인하고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사용자 권한 설정 열어보라는 거죠. 시스템 관리의 사용자 권한 설정 메뉴 클릭. 모듈 구분에서 인사 급여 관리 모듈 클릭하겠습니다.
클릭하셨어요. 첫 번째, 교육평가 메뉴에 입력된 내용은 삭제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교육평가는 인사관리의 교육평가 여기 있습니다. 자, 삭제는 체크가 안 되어 있죠. 체크가 안 되어 있으면 삭제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이 일단 답이 틀렸네요. 두 번째, 인사고과 상벌현황 메뉴는 조회 권한이 부서이다 그랬어요. 인사고과 상벌현황 여기 있습니다. 인사관리의 조회 권한은 부서이다. 맞았네요. 동그라미. 급여 명세 메뉴에서 조회되는 내역에 대해 출력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럼 출력에 체크가 되어 있겠죠. 급여 명세는 급여관리 쪽에 있습니다. 급여관리의 급여 명세 출력. 체크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전표 관리의 모든 메뉴에 대한 권한은 없다. 전표 관리요. 밑으로 내려보겠습니다. 내려왔더니 전표 관리는 아예 닫혔습니다. 즉 아무런 권한도 없다라는 겁니다. 맞는 답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답이 되겠네요. 네 번째, 당 회사는 2023년 7월 700 대리 직급의 호봉을 아래 보기와 같이 일괄 등록하고자 한다. 호봉 등록을 완료 후 7호봉 기준의 호봉 합계 금액은 얼마인가? 인사급여관리 기초환경 설정에 호봉 테이블 등록으로 오세요. 700 대리입니다. 2023년 07월에 입력을 할 거고요. 상단에 일괄 등록 클릭. 초기치는 270만원부터 시작하고 10만원입니다. 그래서 초기치 270, 증가치는 10만원 넣어주시고요. 직급수당 초기치는 10만원이네요. 증가는 3만원, 10만원, 그리고 증가액은 3만원씩입니다. 일단 적용하겠습니다. 적용을 하고 나서 인상 가도록 할 거예요. 일괄 인상. 다행히 지금 정률 인상이죠. 기본급 6.5, 직급 3.5, 그래서 정률 적용. 계산이 됐으면 7호봉 찾겠습니다. 7호봉. 금액은 380만 4,300원이 되겠습니다. 답은 몇 번이요? 4번이네요. 380만 4,300원. 등록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인상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 당 회사의 인사급여 기준에 대한 설정을 확인하고 관련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환경 설정 기준은 변경하지 않는다. 인사급여 기준에 대한 설정은 인사급여 환경 설정 메뉴에 있습니다. 클릭. 첫 번째, 생산직을 제외한 모든 직종의 급여 또는 근태 기준월은 당월 기준이다. 그거는 여기에요. 출결 마감 기준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산직은 전월이고요. 나머지는 다 당월입니다. 맞죠? 퇴사자의 경우 지정한 기전일수 미만 근무 시 월급여를 일할로 지급한다. 퇴사자 갑니다. 여기 퇴사자 급여는 월일, 즉 25일을 근무하면 한 달치 월급을 주지만 25일 미만이면 일할 지급합니다. 그래서 미만 시 일할 지급한다. 맞는 답입니다. 한 달 일수는 한 달 정상일에 입력단 기준 일수를 반영한다. 월일수 상당 요겁니다. 월일수 산정을 할 때 한 달 정상일을 30일로 했죠. 그랬을 경우 요 기준 일수를 쓰겠다. 그러면 한 달 정상일 요거를 선택해야 되는데 지금 뭘로 돼 있어요? 당월일, 즉 발생되는 월의 말일을 계산해서 산정하는 거예요. 이게 월일수 산정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틀렸어요. 그럼 얘가 뭐가 돼야 되는 거냐? 한번 눌러볼게요. 여러분은 눌러보시면 안 돼요. 자, 눌러봤을 때 이렇게 당월일이냐 한 달 정상일이냐. 그래서 한 달 정상일에 입력된 기준일을 반영한다. 그러면 한 달 정상일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3번은 답이 틀린 설명이다. 지방소득세 신고서의 데이터는 지급연월이 같은 경우에 집계된다 그랬어요. 여기입니다. 지방소득세, 주민세 집계는 지급연월 맞습니다. 이행상황신고서 집계 방식은 귀속연월이에요. 서로 다르죠? 네. 그래서 지방소득세 신고 데이터는 지급연월이 같은 경우에 집계된다. 네, 동그라미. 5번의 답은 3번이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6번. 다음 중 핵심 ERP 인사기초코드 등록 메뉴에 4. 사원그룹 G 출력구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인사기초코드 등록 출력구분을 사원그룹 4번으로 갑니다. 첫 번째 G1 고용구분 중 003 기술직은 인사정보등록 메뉴에서 줘야 된다. 기술직 비고가 뭐로 되어 있어요? 0으로 되어 있죠. 비고가 0으로 되어 있는 건 일용직에서 볼 수 있는 거고요. 1번으로 되어 있는 것만 인사정보등록 메뉴에서 조회가 됩니다. 그래서 기술직은 일용직 사원 등록에서 조회가 되는 메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두 번째 005 단기직은 비고가 1이죠. 그래서 인사정보등록 메뉴에서 조회가 됩니다. 일용직 사원 등록에서 조회가 된다. 그래서 틀렸고요. 직종 관리 내역의 비고값 1인 경우 1인 경우 생산직 비과세 적용 대상 직종이다. 딩동댕 맞습니다. 1인 경우에 직종입니다. G2의 직종에 1인 경우는 생산직 비과세 적용 대상 직종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산직, 계약직, 기술직인데 사용이 종료됐죠. 2개. 그래서 생산직밖에 비과세 적용이 안 됩니다. G5 직무 관리 내역의 비고값 직무 1인 경우 생산직 비과세 적용 대상 직무이다. 아닙니다. 생산직 비과세 적용 대상인 경우에는 직종에서만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관계없는 거예요. 답은 4번도 틀리고.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만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3번 옳은 설명. 7번 당 회사의 인사정보를 확인하고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인사관리의 인사정보 등록 클릭. 오진영 먼저 가겠습니다. 오진영 사원은 노조에 가입되어 있으며 급여 이체은행은 우리은행이다. 급여정보 탭에 오셔서 사회보험에 노조 가입 여부 있습니다. 여로 되어 있네요. 가입되어 있고요. 급여 이체은행은 우리은행 맞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정수연 사원은 세대주이며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는다. 정수연. 자, 정수연 여기 있습니다. 해외영업부에 있네요. 배우자 공제 부양가족에 해당으로 됐기 때문에 적용 대상이 됩니다. 비해당 그러면 적용 대상이 안 됩니다. 자, 해당됐고요. 그럼 세대주는 어디에 있냐? 인적정보 탭으로 오세요. 인적정보 탭에 거주정보에 세대주 여부 여 세대주입니다. 그래서 옳은 설명입니다. 이민영 관리부네요. 조세조약상 소득세 면제 감면 대상이다. 급여정보 탭으로 오셔서 여기 감면 유형이 있어요. 눌러보세요. 조세특례법상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죠. 조특법입니다. 그래서 T20이 아니고요. T13입니다. 중소기업 취업 감면이에요. 그래서 얘는 조특법에 의한 감면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장석훈 자재부입니다. 5100 자재부 소속이며 현재 직책은 500 파트장이다. 그랬거든요. 재직정보 쪽 오세요. 자재부 소속 맞죠? 그리고 직책은 그랬습니다. 직책은 파트장이에요. 직급은 대리지만 직책은 파트장입니다.
옳은 설명이에요. 그래서 답은 3번이 잘못된 설명이 되겠습니다. 8번. 당 회사는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 사업장 대상이에요. 임직원 정기교육을 진행하였다. 아래 보기 기준으로 교육평가 내역을 직접 확인 시 교육평가 결과가 상이 아닌 대상자는 누구인가? 인사관리의 교육 현황으로 가겠습니다. 날짜는 6월 1일부터 6월 30일이죠. 기간 입력 이용을 하시면 6월달 선택하면 1월과 30 선택이 되고요. 아니면 그냥 직접 치셔도 됩니다. 교육별 사원 현황 쪽으로 가시고요. 정수연 여기 있습니다. 중, 상 아니네요. 네, 1번부터 틀렸습니다. 이성준 볼까요? 상, 이종현, 상, 김수영, 상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여러분 이거 화면 크게 해놓고 보세요. 그러면 좀 더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9번째, 당 회사는 전체 사업장 대하여 아래 보기와 같이 어학시험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보기와 같이 어학시험 수당을 지급 시 그 지급액은 얼마인가? 단 퇴사자는 제외하고 유효기간 내 어학시험만 인정한다 그랬어요. 2023년 7월 기준입니다. 그러면 7월까지 유효한 것만 되는 거죠. 사원 정보 현황 클릭하셔갖고요. 전체 사업장이니까 사업자 선택 안 합니다. 어학시험입니다. 탭으로 오셔서 G랭 해서 600점 이상이면 5만원이고 700점 이상이면 7만원이네요. 2023년 12월 31일 아직 기간이 넘었죠? 그래서 750점에 일단 1명. 2024년이니까 해당이 되죠? 600점 이상이니까 여기. 2022년 4월 30 지났어요. 안 돼요. 21년 안 되고 21년 안 되고 770점 2024년도입니다. 됩니다. 770점이니까 700점 이상 하나 더. 강민주도 됩니다. 정수연은 570점이에요. 해당이 안 돼요. 자, 김용수 같은 경우도 유효기간은 있지만 점수가 안 됩니다. 2021년 6월 30 넘어갔죠. 이민영은 2025년 4월 30까지인데 670점입니다. 그래서 600점에 한 번 더 들어가고요. 2024년 6월 30 720점이니까 700점 이상에 하나 갑니다. 그래서 2명, 여기는 4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2명이니까 10만원, 4명이니까 28만원, 그래서 38만원이 답이네요. 4번. 그래서 유효기간 잘 보셔야 됩니다. 10번. 당 회사는 전체 사업장의 장기 근속자에게 2023년 6월 30일 기준입니다. 근속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아래 보기를 기준으로 근속수당을 지급 시 총 지급액은 얼마인가? 단, 퇴사자 제외하며 미만 일수는 올리고 모든 경력은 제외한다 그랬어요. 근속 연수 현황으로 오시고요. 전체 사업장이니까 사업자 선택 안 합니다. 기준일은 2023년 6월 30으로 넣어주시고요. 퇴사자 제외. 연수 올린다 그랬죠? 그래서 2번 선택하시고요. 경력은 제외합니다. 제외. 9년 이상은 5만원입니다. 9년 이상이니까 9년 이하가 아니라 10년 이하. 여기가 9년이죠. 9년에 3사람.
15년 이하, 즉 10년 이상 14년까지죠. 그래서 15년 이하 선택해서 둘, 넷, 6명입니다. 15년 이상은 20년 이하 누르시면 됩니다. 2명. 5만원 곱하기 3하니까 15만원. 그리고 60만원. 여기는 30만원이죠. 그러면 총 얼마인가요? 105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이네요. 30만원, 60만이니까 90만원이잖아요. 거기에 15만원. 그러니까 105만원. 10번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